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4월 2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경마의 꽃은 고배당입니다. 또 경마의 꽃은 높은 환수입니다. 경마에 고배당이 없고 환수가 없다면 굳이 경마라는 게임을 즐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적금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를 하시는 이유는 그 어떤 투자나 어떤 놀이보다도 환수가 높고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게 아주 뛰어난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제1원칙은 고배당 적중과 높은 환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경마는 왜 저배당을 해서는 안 되는지, 확률이 똑같거든요. 그냥 페리 뮤추얼 제도라는 것이 상대방과 나와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다. 이게 경마의 시스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배당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유한이야. 아, 저 친구가 2번, 3번을 보니까 나도 2번, 3번을 보는 게 저 친구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어차피 같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유한 때문에 저배당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왜 구멍수를 늘려서는 안 되냐? 여러분들이 환수를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죽음 막건에 대한 환수를 책정을 안 해. 그러니까 2.1배에다가 2만원을 까고 그 다음에 4배에다가 3만원을 까서도 2.1배가 맞으면 방어 막건으로 맞았던 어찌됐던 간에 2만원에 대한 환수는 나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죽었을 때 최저로 죽을 수 있는 것은 구멍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따지는 데 있어서 손해와 이익을 계산을 내는 데 있어서 손해는 구멍수에 의한 손해가 가장 크다는 거고, 이익은 높은 고배당에 의한 이익이 가장 크다는 것이 경마의 가장 제 원칙이에요. 경마를 하게 되는 이유. 너 경마 왜? 이거 배당이 좋아서. 그러면 넌 왜 주식해? 안정적이라서. 그래? 그러면 경마는 뭐야? 그냥 소수야. 에라 이 자식아, 네가 노름꾼이지, 네가 분석가냐?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주식하는 놈들한테 뭐라고 물어보? 너는 주식 왜? 그건 분석에 의한 내 나름대로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주식이나 경마나 분석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경마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조선 경마는 소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경마를 내가 머리가 돌대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왜 해? 지가 소수, 지가 받을 것 같으면 딴 사람은 호구요? 그러면 소수 경마하는 사람들 다 부자 돼 있나? 그건 아니잖아. 다 거지 돼 있잖아. 근데 왜 해? 그러니까 거지처럼 하고 다니고 계속 소수라고 외치는 거야. 내가 공부를 못하고 경마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경마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분석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경마를 갖고서 경마에 있어서 꽃은 고배당 적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마를 왜 하느냐, 왜 하냐고 물어보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마라는 걸 접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는 애들이 메이저다 뭐다 떠들고 다니고 그냥 현혹을 해가지고 얼렁뚱땅 헤쳐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예상을 들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죽는다 해더라도 뭔가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상을 들어주시고 팔아주셔야 되는 게 이 올바른 경마계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난주에는 경마의 꽃인 강타가 고배당 적중을 했습니다. 자, 부산 6경주 A급 메인 승부처였죠. 복승식 228.1배, 쌍승식 625.5배, 합계가 853.6배라는 어마어마한 적중을 해드렸어요.
5배짜리 메인 승부로 북승 228.1배를 적중하려면 47개의 경주를 적중을 해야 되고 10배의 메인 승부로 이 북승시 228.1배를 적중하려면 23개 경주를 적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강타는 그 한 개 경주를 갖고서 한 달치 아니 1년치의 농사를 졌다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배당을 적중을 했던 강타입니다. 저 자신도 상당히 자랑스럽고 또 이런 경마관을 갖고 있으셔야만 요정 경마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동절기 경마는 이 마필 컨디션에 의한 변화 때문에 너도 못 맞춰 나도 못 맞춰 생뚱맞은 마필들이 입상을 하면서 고배당이 빵빵 터지니까 그건 못 맞히는 경마야. 하지만 봄철, 가을철, 여름철 경마는 컨디션의 변화가 없어. 그럼 마필 분석에 의해서 터지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맞힐 수 있는 경마가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경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노력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시즌이 왔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 틀릴 때 틀리더라도 분석에 의해서 틀려야 되고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마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경마 활짝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강타가 VIP 경마 클럽을 운영을 하고요. 없는 막권을 하고 있습니다. 쪽팔리는 일인데 없는 막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찌개 막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불법 경마라고 해서 좀 쪽팔리는 경우 쪽팔리지. 그렇지만 추세가 그러니까 제가 뭐 통뼈도 아니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왕할 거면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 또 VIP 경마 프로는 어떻게 보면 공개 배팅입니다. 옛날에 했었던 거예요. 공개적으로 내가 여기 얼마 살아가서 이기면은 내가 이긴 거고 이거 살아에서 지면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에 명확한 갈림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그럼 어렵죠. 욕도 많이 먹을 거고 하지만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 토요 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출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매경주 단촐한 편성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다적중 쪽으로 가야 되고 한 2개 경주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를 메인으로 그러니까 준메인으로 잡아서 제대로 때려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아니고 다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이고 배당이 나올 때면 3봉으로 때려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강타가 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엔 3봉 막권만 예상을 하는 제 ARS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제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고배당 잘 맞히니까. 그러니까 3봉 막권만 한번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3봉을 좋아하시는 팬들만 또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볼 생각이에요. 흐름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5복승 막권 이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대가리 싸매고 골팍 뽀개지게 공부만 해라 이렇게 하면 좀 그건 자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처럼 228.8배 이런 배당보다는 이번 주는 다적중에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일 1경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마 중에서는 9번 너키아이가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훈련 상태도 굉장히 좋았고 등짝도 임기현입니다. 문세영이가 없으니까 임기현을 태우는 건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저는 사실 이런 유의 말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주행검사도 실전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채찍을 때리고 최선 추진을 하고 지금 1분 03.8에 들어온 거거든. 그러면 갖고 있는 능력은 굉장히 출중한데 이게 이제 이번에 데뷔전을 치렀을 때 그 능력이 그대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저는 뭐라고 썼냐면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해놨어요. 얘가 인기바로 팔리면 자를 생각이 있습니다. 인기바가 아니면은 받치는 정도인데 인기바로 팔리면 전 자를 생각이에요. 대가리 누구냐 7번 마이슈거가 대가리입니다. 마이슈거라는 마필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 편성에서 대가리라고 생각하는 게 주행검사 때도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고
지난번 이제 하만시기가 타서 인기 2위로 팔렸는데 선행력은 괜찮았는데 종반 탄력이 부족하면서 아쉽게 3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상대들이 워낙에 강했습니다. 덕사모하고 천지탑인데 이미 5군에 올라가 있는 마필들과 완짱을 떠가지고 밀렸는데 전반적으로 좀 기세에서 밀리지 않았느냐 또 완성도에서 좀 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의 성장기 대치나 훈련 상태로 봤을 때는 7번 마이슈고가 이 편성에선 대가리다. 9번 너키아이에 대해서 두 마리만 설명을 드렸던 토요지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토요지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단 대부분의 출전마들이 뒷심이 부족하거든요. 출전마 대부분이 뒷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선행은 4번 켄터키 코드가 나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3번 썬마스터가 상당히 강하게 선입선에서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난번 경주 때 부진을 했던 3번 썬마스터가 이번에는 뭔가 변화된 그림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요 마필이 주행검사 때는 무난하게 보였던 마필인데 지난번 데뷔전 때는 3착을 왔지만 형편없는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데뷔전보다도 상당히 부족한 능력을 보여줬던 터라 요 마필의 부진은 주행 불안과 스피드 부족 그 다음에 내측 외측으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반에 뛰면은 외측 사행길을 약간 보입니다. 그러다 직선에 접어들면 또 내측 사행길을 좀 보여요. 그러면서 이 마필 자체가 아직까지는 다리의 근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주행만 안정이 되면 걸음 자체로는 나무랄 데가 없기 때문에 3번 썬버스트가 이번 편성에선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자, 다음은 이제 5번 무한킬러라는 마필인데요. 5번 무한킬러도 사실상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지난번 경주 때나 근간 세 번의 경주에서 완벽하게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듯이 이번에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3번 5번 막건이 가장 핵심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그 중에서도 3번 썬마스터의 선정 기대치를 굉장히 강하게 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제 3경주. 요 경주는요 의외로 이 인기마가 부러질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라서 조심스러운 접근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당일 배당판에서는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취평 마필들이 득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8번 꿈의 클럽이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이 사실상 맥시멈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서 이번 경주에서 8번 꿈의 클럽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혁이가 요즘 이제 인기마에 기승을 하면 잘 빼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경마 팬들이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타요. 그냥 부러질 만한 그런 말을 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는 사실상 능력을 이빠이 이상희가 끌어낸 거야. 그러니까 정점에 드러났어. 그러니까 팍 이렇게 끌어낸 거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그 데뷔 이후 세 번의 경기에서 너무 많은 능력을 끌어내었기 때문에 그 파감된 전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번 꿈의 클럽이 이번 경주시 인기마로 팔린다면 전 이 마필을 잘라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8번 꿈의 클럽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상희가 부러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안 보고 싶습니다. 야, 그러면 좋아, 안 보는 건 좋은데 그럼 누굴 볼 건데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실 수가 있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 다들 고만고만한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3번 비어 빅토리라는 마필이 있어요. 비어 빅토리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3번 비어 빅토리. 인기는 어느 정도 모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모을지 모르겠는데, 이 특징이 별로 없죠. 특징이 없고, 또 마필도 마필을 주고 산 게 아니라 수중을 받은 말이라서, 마방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마필을 운영을 할지가 관건인데, 패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3번 비오 빅토리 같은 마필이 만약에 우창고 조교사가 이 방송을 들으시고, 송재철 기수가 이 방송을 본다면, 마필을 만들면 이 편성에서는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인기마들이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경주마는 절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을 뽑아내면서 무리를 하면 조정을 거쳐야 되거든. 그런데 3번 비오 빅토리는 데뷔 2번의 경기에서 선취인력이 일치하는 그런 동반 상승하는 그런 플레이. 경주마의 성장 추이로 봤을 때는 3번 비오 빅토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승부를 하면 무조건 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일본도 좋아요. 일본도 굉장히 좋으니까, 일본 같은 말들은 하정운이라서 덜덜하게 팔릴 것 같은데, 이런 건 굉장히 좋고요. 3경주는 제가 승부처로 한번 해볼 생각이 충분히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방송은 메인과 준메인만 방송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종합지가 뜨면은, 그때 가서 이제 텍스트에서 이 승패를 A급이든 메인이든 뭐 아예 하이라이트든 이렇게 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부터 4월달부터 그렇게 UCC 방송을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4경주입니다.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인기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접전이 아니죠. 혼전 양상의 구도,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이번 편성에서 6번 슈퍼불펜하는 마필입니다. 재미나게 봐요. 대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가리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경주마라는 것은 뭔가 데뷔 당시에 특징적인 요소를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행력이 빼어나든지 아니면 추임력이 빼어나든지 뭔가 특징적인 요소를 보여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마필을 세게 본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6번 슈퍼불펜은 어떤 특징을 보여줬어? 어따 발주가 기어가 뚜껑이 열렸는데도 문짝이 열렸는데도 나가질 않아. 이거는 뭐 거의 뭐 이러다 그냥 발주와 동시에 그냥 서있게 생겼어. 그런데 막판에 날라오는 거는 장난이 아니네. 그냥 파닥파닥하고 날라오네. 그러면 발주만 제대로 되면 이 마필은 어떻게 뛴다? 잘 뛴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 그러면 빠른 데 있으면 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왜? 발주가 안 좋으니까, 선행력이 부족하니까. 그건 종반 추임력은 날라와. 근데 이번 편성은 어때?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야. 그러면 6번 슈퍼부패 된다 안 된다? 웬만한 만추면은 그냥 온다. 그래서 6번 슈퍼부패 뭐다? 대가이다. 1번 승자불패도 좋습니다. 승자불패도 좋아요. 건달 2번의 경기에서 영성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지만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무조건 때려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6번, 1번 두 마건만 추천드린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죠 5경주. 자,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빠바바바바바바바바빰빰빰. 제가 이제 VIP 경마 클럽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나라는 사람의 배팅 감각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주당 50만원 이하로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5만원 까도 되고 10만원 까도 되는 거야. 그리고 20만원 까도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몸을 살릴 때는 살릴 것이고, 예, 200배짜리에도 10만원, 20만원에도 때릴 것 같으면 때릴 겁니다. 물론, 맞대기로 사시는 분들은 99배밖에 안 주잖아. 990만원밖에 안 주잖아. 그러니까, 조금, 예, 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 그 창고에도 사야죠. 고배당은. 뭐, 아주 큰 건 아니니까, 뭐, 한 20만원이니까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창고에도 사고, 또 맞대기로 사실 분은 맞대기로 사고 뭐 그래야 되는데 요번 오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 거는 한번 때려보겠다는 의지예요. 제가 딱 단방으로 나오네. 제가 봤을 때 딱 단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선 때려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그냥 제대로입니다. 이번 썬데이 드리머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이거 맞춰드린 거예요. 단통으로 맞춰드립니다. KT스타의 썬데이 드리머.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 항종을해도 이번에 무조건 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때려드렸는데, 딱 배당이 4.2배밖에 안 나왔어요. 정말 좁쌀만하게 나왔어. 어떻게 항종어가 이렇게 많이 팔리지? 이렇게 마치고도 실망을 했던 경우인데, 지난번에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입상이고, 이번에 이만피를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우가 부산에 있을 때보다는 이제 가끔가다 입상을 하고 출전기에도 기승 횟수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마피를 좀 부드럽게 타줄 필요가 있어. 너무 경직돼서 타다 보니까 초반에 자리를 못 잡고 그러면 너무 말게 직선에서 무리를 주는 거였는데 말을 때려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단 밀어주고 문세영이 타는 걸 벤치마킹을 해보란 말이야. 일단 밀어주고 탄력을 붙인 게 자세가 너무 뒤로 자빠지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때리면서 탄력을 붙이면서 가면은 말이 더 많이 나니까 일단 손으로 밀어주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직선만 잡으면 채찍발을 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말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엇박자로 노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종우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렇게만 안 타면 이번 썬데이 드리머는 이번에 옵니다. 자, 어쨌든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가지고 요거에서 제가 VIP 경마 클럽을 한번 여기서 승부를 한번 던져볼 생각이에요. 뭐 단통이니까 뭐 사정없이 때려버리는 거지 뭐. 그래서 뭐 지면은 번전 차리려고 노력하실 것이고 이기면 뭐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이긴 돈 갖고도 배팅하면 되니까. 작전은 그겁니다. 항상 이긴 돈 갖고 놀자. 그렇게 하는 게 제 작전이에요. 그래서 첫 승부를 아주 오버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죽져서 한다고 여기다 한번 들이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경주라는 거예요. 한번 세게 깔 겁니다. 자, 메인 승부 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전 배팅의 메인 승부로 갑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장군여 멍군 받아라. 장군 멍군 9번 창군 멍군의 나윤아가 대가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따 그게 어째 대가리여. 녹색 신화가 있는데 니는 어째 그걸 대가리라고 그러냐. 이게 대가리예요. 왜? 앞선이 느리니까 종반 뚝심의 마피를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9번 장군 멍군을 대가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레이스가 느리다는 이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돼. 입상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 9번 장군 멍군이 오려면 레이스가 느려야 된다. 왜? 추임력이 우수하니까. 그 바로 그 조건을 갖고 있는 말이 9번 장군 멍군이니까 온다 안 온다? 온다. 3번이 녹색 신화. 물론 되는 말이에요. 추임력도 괜찮지,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이번 편성에서 뭐 9번 한 번이 대길이다. 여기서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5번 순수혈 마필 조심하십시오. 자, 다음 6경주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UCC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전문가들 중에서도 공부 한자 안 하고 남의 UCC 보고서 커닝해서 말을 만들고 그러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예요. 일명 메이저라고 하는 애들도 다 그렇게 공부해요. 그게 공부야? 그게 공부냐고. 자기 건 하나도 없이. 물론 그것도 노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팬들이 하는 거지. 어찌 전문가가 자기 게 없이 이렇게 맨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걸 좋다고 또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평생 가도 그렇게밖에 그 나물에 그 밥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방송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오잖아. 근데 왜 그거를 분명히 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예상을 듣고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는 게 경마팽이라는 생각을 전 자주 합니다. 자, 7번 슈퍼엔젤입니다. 2억 기수. 요 편성에서는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편성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10의 비축을 안고 있고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조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편성상으로 봤을 때 아주 빠른 말들이 없어요. 빠르다면 11번 킹스탑과 5번 쌩쌩돌이 정도인데 얘네들이 뭐 상대를 압도할 만한 그런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7번 슈퍼엔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0번 손오공도 좋죠. 10번 손오공도 굉장히 좋아요. 예, 능력 사이즈로 보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7번, 10번 이런 말들이 좋습니다. 예,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배당이 나온다면 요게 이제 승부를 누가 하느냐가 관건인데, 예, 어떤 놈이 승부를 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봄동이도 괜찮지 않아요? 봄동이도 이런 게 이제 봉화직념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좀 약하게 본다면 쌩쌩돌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쌩쌩돌이 슈퍼엔젤 클로버. 자, 다음은 제주경차 4경 조르 강타의 제주경과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제주경마도 요 근래에 생뚱맞은 마필들이 입상을 하면서 와장창 터지는데 그런 경우 못 맞춰요. 그런데 이제 봄철이 됐기 때문에 제주경마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한 추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터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야. 주로에 의해서 터지던가, 주로가 빨라다, 느리다 해서 주로에 의해서 터지던가, 아니면 인기만 불안 요소가 있어서 터지던가, 아니면 전개 상황에 의해서 터지던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배당의 터짐수는 우리 전문가들이나 누구나 맞힐 수가 있어. 그런데 마필 컨디션 변화에 따른 변수가 발생을 되면 그건 못 맞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달리기를 나갔는데 달리기 선수야 내가 장재근인데 나갔어. 아 근데 내가 몸살병이 있어. 근데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나갔어. 내가 꼴찌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머리가 팽팽 도는데. 그래 그런 상태로 인기마가 출전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건 마방 관계자밖에 모르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요 근래 경마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뚱맞은 경우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못 맞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맞힐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제 4월 달부터 그런 경마가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주경차 4경주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개가 때론 능력이 우선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왜 경마라는 것이 능력으로 100% 입상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경마에 대해 원칙에 마칠인삼이라는 것을 왜 해놨을까요? 왜? 말에는 말만 뛰면은 능력상 100%의 마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하지만 그 위에 기수가 있어. 그러면 기수의 테크닉에 따라서 30%가 좌우된다 해서 마칠인삼이라는 대원칙이 경마에 걸려있는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때론 전개가 능력에 우선한다는 말이 있듯이 편성상으로 봤을 때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능력이 우수한 마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개가 좋은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서 배당을 한번 작심 배당을 노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번 세찬이란 마필을 추천드릴게요. 아따 강타야 세찬을 일제 보냐. 지난번에 선행가구도 5착밖에 못 왔어야. 아주 별 볼 일 없어서. 니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얘가 선행가면은 얘 따라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뭘 따라와? 예, 항룡전선에 제1용사가 와서 거의 대끼리 준대끼리가 들어왔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편성에서도 그런 전개가 될 수 있나? 그러면 추입력이 우수한 마필이 누구야? 4번 1대 태수야. 2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야. 그 다음에 추입력이 우수한 마필이 누구야? 10번 함성이야. 그 함성이라는 마필이 안 되는 마필은 아니죠. 이 편성에서 뭐 능력만이죠. 그렇지만 지난번 경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추입력이 하강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이렇게 선두권을 막판에 추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이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경주예요. 그렇다면 능력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불안하다고 본다면 앞선을 깔고 가는 마필들이 2%의 능력 부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개의 상황에 따라서 입상을 꽂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9번 세 차를 노리고 가서 작심 배당을 노려보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경주예요. 제 얘기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소설을 써라. 아니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맞는 얘기 아니냐고. 아니 여러분들 요즘 당구 요즘 다시 좀 유행하시는 것 같아. 제가 당구 한 400 칩니다. 400 치는데 쿠션이라고 그러죠. 쿠션이라는 거. 아니 쿠션이라는 게 남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우라를 쳐가지고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고, 당구가 내가 칠 동하고 가운데 있으면 내가 다대를 잘 치면은 그거를 얇게 쳐가지고 다대로 칠 수 있는 게 그게 3쿠션 아니야? 그러면 그게 꼭 우라를 쳐야 맞는 게 그게 맞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다만 뒷공 잡겠다고 다대를 친 3쿠션을 잘못 친 거냐고. 그건 아니지. 일반적인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사람, 경주에서는 가난하게 나만의 그림을 그려서 때리는 게 경마라고 생각을 해. 그래야 고배당을 맞히는 거야.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맨날 그래서 뭐 대끼리만 쑤시고 다녀. 쑤시고 다니면 뭐가 나와? 개털 되는 거지. 개털. 개털이라고 하래요. 윤곽살은 소리가 안 나고 개털은 주머니에서 소리가 안 난다. 왜? 소리가 나지. 쨍그랑 동전 쨍그랑 동전 쨍그랑. 오링 되시겠으면 안녕하십니까. 오링맨 되시겠어요. 자, 이번 7경주도 한번 배당 승부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4번 유지런이 팔리고 누가 팔리려나? 4번 유지런이 좀 팔리려나? 어찌됐든 누가 팔리든 상관이 없는데 인기마가 4번일 거예요. 4번 유지런이 좀 팔릴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경기에서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이끌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서도 선행을 갈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갖고서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 근데 패턴도 나쁘지가 않아. 4번이 패턴도 나쁘지가 않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선행을 가면 또 한 번 입상에 성공을 하겠지만 선행을 못 가면은 조금 불안한 요소도 있거든. 그래서 사실 충마를 누구로 놓고 때리느냐에 따라서 배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경주인데, 저는 사실 4번 유지론을 강력한 대가리로 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제가 좋게 보는 말은 6번 광석과 같은 마필들이 좋아요. 오히려 광석이 더 나아. 그래서 요번 7경주는 제가 승부처 후보로 한번 때려볼 생각이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7경주는 한번 승부를 던져볼 생각이 있는데 4번 유지론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은 좀 불안하다. 이게 핵심이고 차라리 6번 광석이 4번보다 좋다. 이게 핵심인 경주예요. 그래서 7경주는 두 마리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맞춰야 사는이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7번 열매입니다. 열매 58kg를 받았네요. 예, 1700점에서 2000점까지 올라갔다 오면 마필이니까 이번에 1700경주니까 자기 페이스보다 조금 아래 페이스를 맞췄네. 이번 경주는 2500점까지도 올라갔던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고 2000점 이하 3500점짜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7번 열매는 그냥 자기 적정 편성에 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대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요놈을 놓고 때릴 거예요. 7번 열매를 놓고 때릴 거고, 단통은 보이는 인기만으로 때릴 생각이 없습니다. 수고 있는 복병만으로 때리고, 중배당 2상을 노릴 생각이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중배당 2상을 기대하는 강타의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여장군이 대가리죠. 8번 에이지락이 팔릴 겁니다. 에이지락이 팔리는데, 에이지락이, 말이 나쁘진 않지. 괜찮은데, 조금 우라가 있는 마필이라서, 그게 좀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안 볼 수는 없고, 배당만해서 1번 세약진입니다. 세약진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리하고 배당만을 얘기 드리면, 6번 톡톡여장군의 1번 세약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제주교체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이제 1번 포스, 3번 선진공주, 5번 백마강, 10번 한력소. 이런 4강 체제로 팔릴 수 있는 경주예요. 대가리를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대가리를. 대가리가 강권입니다. 누구를 대가리로 때리느냐. 요게 강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하나 이상씩에는 하자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왕 때릴 것 같으면 5번 백마강을 놓고 때리고 싶으네요.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고 있어. 그 과정 속에 김태준, 이재용, 김태준, 배성아 이런 기수들이 타고서 이렇게 끌고 왔어. 그럼 배성아가 잘 타는 기수고 김태준이가 잘 타는 기수야? 그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도 꾸준하게 경주력 신장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지난번에 드디어 우승을 차지하는 기영을 토하자. 이번에 드디어 58.5, 직전 대비 8.5kg라는 과부중을 달고야 되었습니다. 불안합니까? 네,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리십니까? 네, 노립니다. 왜? 사이즈가 괜찮으니까. 이런 말들은 사실상 이렇게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는 마필들은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가전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 자, 그래서 5번 백마강은 한번 가져가 본다. 그러면 5번, 3번이 대끼리로 팔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57.5kg를 받았으니까 핸디캐페들이 지금 5번, 3번이 가장 세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변 전출이 가능한 마필을 하나를 놓고 5번, 3번을 때리는 작전도 나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편성은 사실상 5번을 세게 보더라도 5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대가리라더니 그거는 갖고 가야 되는 대가리지 놓고 때리는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놓고 때리는 말은 3번, 5번을 인정을 하고 싶지는 않잖아. 왜? 둘 다 가부중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얘네를 바닥에다 깔고 때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5번 백마강을 추천드리지만 얘가 축만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축으로 누굴 때릴 건데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죠. 저 일본 포스가 좋습니다. 포스가. 이 포스를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하나만 놓고 보면 6번 호루라기가 좋은데 제일 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왠지 모르게 손질이 확 가질 않네. 그리고 1번이 승자하니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능력은 굉장히 출중한데 선행을 갔을 때 보여준 능력이라서 이번에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5번 금수범도 빠르고요 6번 호루라기도 빠르기 때문에 선행 경합이 어느 정도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안정적인 말은 6번 호루라기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6번을 때려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1번 승자안이 딜 홀랜드라는 용병이 타고 있는데 과연 용병이 선행을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검증이 안 된 마필들보다는 6번 호루라기를 강하게 때리고 오히려 1번 승자니가 승분전이기 때문에 한번 검증 절차를 거친다고 할 것 같으면 3번 태산마루 같은 배당마들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오히려 노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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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빡. 조금 문세영이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편성 자체가 박태종 기수가 있고 문정균이가 있고 이찬호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등짝이 좀 허접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허접한 기수들끼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 이런 편성에서는 1급 기수나 특급 기수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주죠. 자, 그렇다면 9번 서창비호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 상승된 경기력을 보여주고도 아쉽게 3착 4착을 차지하자 이번엔 페로비치가 아닌 하종훈이를 태워서 감량 2점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훈련 상태는 나쁘지가 않아요. 왜 하종훈이를 태웠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빰빠라밤 빰빠라밤 가려고 태운 거냐 아니면 하품하다가 잘못 쓴 거냐. 최용주 조교사가 바둑을 줘야 한다고 그러더니만 바둑 두다가 악수를 준 거냐 뭐냐. 이게 9번 서창리호 어찌됐든 이 편성상으로 봤을 때 전개상 아주 빠른 말들이 없잖아요. 엄청 느린 경주죠. 그렇다면 종발 뚝심은 누가 제일 우수해? 9번 서창리호가 제일 우수해. 그래서 이번 준비의 승부처에는 9번 서창리호는 가져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 준비의 승부처는 때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에 이제 토요일 10일 경주입니다. 7번 더센 챔프라는 나름 괜찮은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이런 마필들이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7번 이 더센 챔프는 편성상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근간에 꾸준한 경주력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자, 여기 5번 죽죽다방이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이 마필이 사실상 이제 1200에서도 계속 짧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과연 이 정도 거리에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5번 죽죽다방은 이 편성에서 세게 보고 오히려 3번 전승대세 같은 마필들은 약하게 봐주고 싶어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 경주는 오히려 인기마가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12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마리를 추천드리면 6번 개선행진국인데 군간에 이제 꾸준한 경주력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당연히 6번 개선행진국은 능력상 입상이 가능하고 감량 2점도 새롭기 때문에 승군전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다. 자, 여기에 이제 4번 퍼펙트 샤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지난번 경주 때부터 계속적으로 소폭이지만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번 퍼펙트 샤인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제 토요일 경마를 모두 마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산되고 있지만 안정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는 다적중으로 이기는 강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금 쉬었다가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